배달업 이전에 하시던 일은 어떻게 배달업 전에 하던 일은 네. 목사였어요, 목사. 아, 목사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 텐데, 네.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이러저러 하다가 결국에는 우선은 배달로 시작을 한 거죠. 그 배달 하시면서 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은 몇 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끔 가다가 이제 유튜브 배달하시는 분들 네. 이제 정말 짧은 거리에 콜을 잡았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제가 봤던 것 중에는 같은 건물, 네. 한 상가 건물? 네, 같은 건물에 네. 픽업을 해서 네. 그 건물에 2개 층 올라가서 이렇게 배달하는 게 제가 봤던 것들로서는 최단 거리 콜이었거든요. 오피스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한 거겠죠. 건물에? 한 건물에 상가가 있고 주문한 사람들이 그 건물에 있던 거죠. 아, 그럼 주문하신 분들이 그걸 모르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경우도 있고 예. 아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물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저는 최단 거리가 예. 음식점에 픽업하러 갔어요. 네. 근데 갈 때부터 배송지가 픽업지랑 같은 거예요. 아, 이거 뭐지, 오류인가? 다음을 눌러야지 뜨나? 이 새끼 가물가물해서 일단은 가서 픽업을 누르고 완료를 누르고 네. 전달지로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냥 두고 가시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두고 가라고? 네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가 주문한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 사장님이 네. 본인 가게에다가 주문을 넣으셨던 거죠. 건수 채우려고.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배달 비용은 어떻게 돼요? 받았죠. 되게 좋네요. 완전 갸꿀인 거죠. 네. 그냥 가서 픽업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네. 가시면 돼요. 그런 거죠. 와. 네, 그렇게 해서 3,500원. 혹시 이유는 물어보셨어요? 네, 못 물어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기쁜 마음으로도 룰루랄라 나왔던 게 최단 거리 콜. 그러면은 그 음식도 거기에 이미 준비는 돼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요? 음식물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시면 돼요. 이렇게 됐던 게 최단 거리 콜. 그런 거 한 5개 있으면. 네, 이거보다 빠른 짧은 콜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네, 한번 해보셨습니다. 역대급 가장 짧은 콜. 와. 네. 같은 건물도 아니야. 그냥 그 집이었던 거죠. 네. 가장 짧은 콜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거 있으시죠? 또 다른 거는, 이거는 좀 기분 좋은 거였다면, 항상 기분 나쁜 거. 네. 일반 자전거로 예전에 할 때, 잘 모를 때. 수동 자전거로? 네네, 일반 자전거를 할 때, 이제 갔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양이. 백팩 메고 할 때인데. 어떤 제품? 샤브샤브 집이었어요. 샤브샤브 국물과 그 재료들. 엄청났는데, 예. 이만큼 봉지에 커다란 걸 이렇게 닿는데, 그 배민 가방 백팩에 넣었는데도, 네. 여전히 봉이 하나 남았는데, 가벼우면 모르는데, 그것도 무거운 거예요. 한 10인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나봐요. 근데 그때 당시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취소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해서, 무조건 갖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서, 일단 맸죠. 네. 또 손에서 걸고, 핸들을 걸고 했는데, 이 핸들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가방을, 그 자전거를, 네. 이제 주차를 하고 이렇게 묶어놓고, 택시를 불렀지. 택시를 불러서 전달지 갖다 놓고, 그리고 다시 걸어서 자전거까지 간 거죠. 와. 택시비가 그 배달 받는 비용보다 더 나왔습니다. 더 나왔어요? 마이너스였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땀은 뻘뻘 흘리고, 그러고서는 마이너스 했던 기억. 그럼 만약에 내가 물건을 픽업하러 갔는데, 네네. 이 물건이 안 된다. 사이즈가 크거나 네네. 어떤 이제 지금 나의 상황과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 취소해버리면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고객센터 연락해서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센터에 네네. 그 사장님한테 취소를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고객센터에 대해야 되는데. 그 사장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네. 아. 고객센터 해야 되는데 저는 네. 그때는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경험이 없었을 때. 그러면은 그 취소가 쉽나요? 네. 취소는 그냥 전화하면 바로 받아요? 전화를 하든지 네. 이 카톡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어플 상에. 네. 하든지 하면 돼요. 근데 어. 전화가 이게 바쁠 때는 그 사람들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답변이 느릴 때도 있는데 그거를 저처럼 고생하느니 그냥 조금 기다리면서 카톡해서 취소하는 게. 밤에도 그렇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새벽 이럴 때. 그러니까는 커넥터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에는 고객센터는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아, 네. 혹시 뭐 페널티는 없어요? 그런 거 저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수락률, 그 다음에 뭐 그런 네, 거에 네, 따라서 네. 뭐 다르다라고 얘기해서 네. 100%인 분도 계시고 막 그런데 저는 한 30 몇 프로밖에 안 될걸요? 네. 30몇 프로요? 네, 근데도 콜은 꾸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그거에 신경 그렇게 쓰지 않는 편이에요. 네. 뉴스에서 보면 네. 뭐 쿠팡이츠랑 배민에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짧아가지고 네. 이 사람한테 배정이 되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느라 뭐 네. 3km밖에 안 뜨는데 아, 실제로는 뭐 10몇 킬로다.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취소를 하면 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페널티 같은 거?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부터는 콜 배정이 안 된다. 뭐 네. 이런 뉴스를 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당장에, 그리고 AI 같은 경우, AI 콜이잖아요. 배민도 그렇고, 쿠팡님도 진짜 네. 사람이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 퍼센테이지를 얘한테 뭐 어느 정도 주는 그 퍼센테이지를 입력하는지 뭐 그런 것까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동선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세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렇게 조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팩트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을 때 그 후로 뭐 그런 게 없어서 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전화해서 배정 받고 나서도 취소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정 후 수락률 이런 것도 떠요. 그럼 네. 그거는 한 99% 되거든요. 100%는 네네. 아니라서. 왜냐면은 너무 급해서 못 가겠다. 화장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거든요. 그러면 죄송한데 라이더님 뭐 이렇게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저기 급동이 마려워서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시군요. 취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난전운행해서 이렇게 와요. 그리고 나서 콜이 안 뜬다? 저는 그 체감하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거라.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되거나 네. 잠깐 배달을 쉬어야겠다. 네. 이런 상황이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네네네. 취소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도 크게 뭐 네, 문제 저는 없이. 네네. 그럼 처음부터 그 시작하신 이제 4개월 이 네. 기간 동안 네. 계속 그렇게 해 오셨는데도 네. 딱히 문제 없이. 네네네. 네. 그러면은 뉴스에서 조금 오버해서 얘기를 좀 해놓은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언론에서 어쨌든 얘기되어지는 것들이 네. 이 실제와 밀접하게 다 경험하고 다 알아보고 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죠. 그런 게 케이스를 통해서. 그게 조금 과장이 됐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역시나 팩트는 확실히 모릅니다. 제 체감상 그렇죠. 저는 그거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 있는 거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배달 주문은 많은데 배달 라이더가 적으면 네. 어쨌든 배달료는 올라가고 반대로 반대로 배달 주문은 적은데 배달 라이더는 많이 나와서 있으면 배달 단가는 떨어지겠죠.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 공급 법칙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이 플랫폼들이 경쟁하면서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들 자기네들한테 많으면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라이더들을 계속 모집할 때는 프로모션을 계속 붙여서 자기네들이 돈을 희생하면서 일단은 사람을 모아서 해놓고 사람들이 여기에 길들여지고 여기 맛을 보고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얘네들이 여기 안에서 일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때는 또 단가를 내리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영업자들이 배민원에 최근에 배민원 수수료를 올리면서 자영업자들이 배민원 탈퇴하는 부분도 영향이 있기는 있겠지만 네. 어떤 제 생각에 배달 단가의 문제는 그런 시장 논리와 그다음에 플랫폼의 정책에 따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영업자들은 네. 저는 진짜 안타까운 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 너무 맞아요. 안타깝고 네. 그 플랫폼이 진짜 좀 저는 일단은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그 자영업자들은 늘 안타깝고 한 마음이 있고 플랫폼이 좀 얘네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커요. 플랫폼이 너무 갑의 입장에 네, 그렇죠. 자기들 너무 수익에만 하는 게 아닌가. 저도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네. 자영업자분들이 네. 한 달에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네. 이제 요식업이겠죠. 네.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300에서 350만 원이 그 플랫폼 수수료로 네네. 나간다고. 그러니까 네네. 수수료에 배달비 네. 이걸로 나간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재료비랑 네. 고정비 이런 걸 빼면 5에서 10%밖에 안 네네네. 남는다. 이래서 정말 사업을 운영하는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플랫폼에서 너무 많이 네.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저게 진짜 현실인가. 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던데. 어쨌든 플랫폼에서 거의 다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플랫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네. 이거 만든 거 너무 잘한 거고 뭐 하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이용해주고 자영업자들이 거기서 하니까 자기들도 돈을 버는 거면 네. 자영업자들이나 소비자나 또 거기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인 저 같은 페미 커넥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좀 입장이나 그런 것들을 좀
조금이라도 더 들어주고 음.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는 좀 장도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 레이더망에서는 네네.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일방적이죠. 네. 음. 자기들 수익이 제일 1번인 것 같아서 네. 당연히 수익을 내야 되는 건 맞는데 같이 네.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자기들 이미지도 그렇고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죠. 상생하는 느낌으로. 네네. 자영업자가 사실 다 망해버리면 그쵸, 자기들도 배달- 없는 건데. 배달도 이게 건수가 줄어들 텐데. 네, 음.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하시면서 지금 배달 이제 건당의 배달 수수료 네. 보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편인가요? 저는 지역마다 배달료가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근데 예. 저가 있는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단가가 낮은 지역이에요. 계신 지역은 여기는 지금 노원, 노원, 네네. 네, 노원. 그래서 배달 업계에 계신 분들은 노도강을 지옥의 땅이라고 부르나? 뭐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을 네, 묶어서 이제 아, 그래요? 단가가 낮은 지역, 별로 콜도 많지 아. 않고 단가가 낮은 지역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반부터 단가가 이미 낮은 채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건수를 예를 들어서 5시간 동안 20건을 하면 네. 저가 버는 돈보다 강남에서 5시간 동안 20건 배달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금액이 적은 거예요. 노동 강도는 비슷해도 지역 따위 차이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일부러 강남으로 뭐 원정 가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러더라고요. 배달을 위해서 네. 서울로 들어가서 시작하는 거죠? 네. 부산 사시는 분이신데 일부러 배달을 해서 반짝 돈을 벌려고 서울로 상경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오토바이이긴 한데. 잠깐 기간을 네네. 잡고요? 네네. 어.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예. 뭐 그런 분들 계세요. 뭐 어쨌든 그런데 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단가가 낮게 출발을 해서 그런지 이 단가가 좀 떨어진 폭에 대해서는 그렇게 체감을 많이는 못하는 것 같고 콜 수가 준 거. 콜수는 줄어들었다. 네, 그건 확실히 체감을 하고 아. 있죠. 그럼 처음에 4개월 전에 시작하실 때 그때는 또 겨울이었으니까 초반에는 그럼 건당 얼마였어요? 평균 한 그래도 4, 5천 원은 됐던 것 같아요. 건당 4, 5천 원.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현재 지금은 4월 이제 기준으로 한 3, 4천 원 정도. 3, 4천 원. 그럼 형님이 이거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어느 정도까지 계획하세요? 제가 만약에 다른 도전들을 해서 수익이 생기고 조금 네. 여유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배달을 반드시 나갈 생각이에요. 아, 왜냐면 이유가, 예. 이거를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좀 좋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시간의 소중함.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 잔돈 몇 푼이 얼마나 참 힘들게 버는 돈인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주고받는 몇 마디 말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애써주세요. 뭐 이런 네. 거. 요런 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던 건 아닌데 배달하면서 좀 피부를 확 느꼈거든요. 네. 그 느낌을 아, 놓치지 않으려면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그 자영업 하시면서 식당 일 하시는 네, 분들, 네, 네. 그런 것들. 힘들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제가 가보지 않았던 지역들을 다니는 뭐 이런 것들. 네. 여러 가지 좀 그런 좋은 점, 저한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좋은 점들이 있어서 제가 아무리 조금 여유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배달을 뭐 몇 시간이라도, 한 3, 4시간이라도 네.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먹고는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또 모르기 때문에 네. 마음 먹고는 있어요. 네. 이 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일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에게도 네. 이 기회가 주어지는 배미 커넥트 스타일의, 뭐 네, 쿠팡매시 네. 배달 파트너 스타일의 일을 여전히 할 수만 있다면, 뭐, 네, 저는 한번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 배달업 네. 지금 이게 되게 이슈잖아요. 지금은 이제 피크를 찍고 제가 볼 때도 살짝은 내려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맞아요. 네. 생각은 드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네. 쉽게 내가 몇천 원을 더 내더라도 네. 네, 배달을 시키고 간편하죠. 네, 이렇게 택배를 받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진 맞습니다. 상황이라서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수그러들 수 있어도 네. 사라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아르바이트 배달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나도 해볼까라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좀 당부 아니면 뭐 조언 네, 이런 네. 거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생각에 네.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아, 일이 그러니까, 네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네. 아니면, 시간에 얽매이는 게 너무 좀 싫고 하다.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네. 콜사라도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해도 수익은 그래도 괜찮나요? 저는 시급 1만 원만 되면 기쁘게 돌아오거든요.
아, 그럼 현재는 그럼 시급 10,000원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돼요, 다행히. 네. 네, 저는 시급 1만 원 이상만 되면 기쁘게 돌아오자라는 마음으로 출발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시급이 편차가 있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아, 그쵸. 예. 개인의 능숙도에 따라 다르고, 날씨에 따라 다르고, 너무 이제, 아까 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컨트롤하는 게 적어요. 네, 네. 그러긴 한데, 저는 이제 미니멈을 정해놓고, 네. 마음 컨트롤을 하는 거죠. 어제 어제보다 시급이 적게 나오면, 네. 우리 남들 유튜브 하는 사람들보다 적게 나오면, 아쉽기도 하거든요. 근데, 미니멈을 딱 정해서, 시급 1만 원만 되면 기쁘게 돌아오자. 왜냐면은, 다른 알바를 했을 경우에 시급 1만 원이 안 되는 알바들도 많으니까. 아, 많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음, 그런 생각으로 하시려면, 네.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능숙해지려면 길 찾는 데나 뭐 이런 게 어색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시급 8,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한다라는 마음이시라면, 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음. 대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잘못 얘기된 것처럼 뭐 네. 월 몇천 번다. 뭐 아.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하시는 거는 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전기 자전거로 해도 뭐 월 6, 700은 번다. 막 이런 그런 사람 사람들. 있죠. 네. 네, 있어요. 일주일에 100번은 분 네. 있잖아요. 안 자고 타는지. 저도 그분 거 보고서는 사실은 도전받고 했는데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할 때 예. 나도 저처럼 돼야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저거에 딱 반만 하자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다음 네. 스텝을 계속 고민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느꼈던 것처럼 이 어떤 노동의 그 기쁨, 네. 그 다음에 소소한 것의 그 중요함들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네. 뭐 모든 일이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음, 그런 점에서는 추천을 드립니다. 음, 그런 마음으로. 그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네, 하려고 네. 하시는 분들한테 네네. 추천드리는 거네요. 네. 어쨌든 음. 당장 또 예를 들면 알바 뭐 어떤 게 다 끝나고 나서 다음 알바를 구할 때 텀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아, 예, 공백이. 네, 예. 근데 그 공백기는 얘는 쉽게 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한번 경험을 해보면, 네. 나중에 또 그런 공백기가 생겼을 때, 그 잠깐 사이에 요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경험 삼아도 좋은 것 같아서, 할까 말까 고민이라면, 네. 일단은 한번 해보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된다면. 네, 왜냐면 또 전기자전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 또 다시 팔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금전적으로 초기 자본이 너무 걱정이 되면, 이게 자본이라고 하기도 좀 웃기지만, 좀 걱정되면 중고로 사서 다시 중고로 팔면 되니까. 아, 라는 그렇죠. 생각입니다. 네. 네, 저는. 고장만 나 있지 않으면. 크게 그럼요. 뭐, 네, 감가가 별로 없으니까, 중고로 하면 감가는 더 없으니까. 워낙 뭐 저렴하니까. 네네네.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실 저도 스카니 게이밍 중고로 사갖고 시작했거든요. 네. 네,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할게요. 아, 네네. 어쨌든, 어떤 교통수단으로 하시던 배달 하실 때,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송수단의 차이 때문에 오토바이 기사님들이 도자킥, 그러니까 도보, 자전거, 킥보드 라이더들을 조금 미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업종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플랫폼과 싸웠으면 좋겠고, 아, 네, 그 다음에, 저 이제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제 유튜브 채널도 놀러와 주시고. 형님 채널명. 채널명은 어떻게 되죠? 머니터리입니다. 머니터리라서 지금은 전기자전거로 배달하는 이야기가 주로 콘텐츠로 있고, 전체 컨셉은 돈 벌기 컨셉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라이즈도 에코라이즈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에코라이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